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2월 한 달간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한 총 146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 기간 15일 경과, 현수막 높이 2.5m 이상 등 설치 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가 증가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3월 28일 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을 특별히 준수해 설치할 것을 지역 정당에 당부한 상태입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선거철 대비 정당 현수막 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 배, 과원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가 364곳에 3회분의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했습니다. 화상병은 검역병 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마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화상병에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화상병 발생 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하고 발생 주변 반경 100m 이내 모든 기준 농작물을 매몰해야 합니다. 이에 시는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올해 겨울철 궤양 제거를 추진하고 화상병 세균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발맞춰 두 번째 예방 조치인 개화기 약제 방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역 특성상 1차 방제는 개화 전인 꽂는 특이, 꽂는 발화 직전, 2차는 개화 초기 10에서 20% 개화, 3차는 만개기 2차 방제 후 5일 이내에 방제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화 전 방제 시 사용되는 약제는 석회 보르도액으로 다른 약제와 혼용할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산업용 분진 마스크와 보안경, 방제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속 분무기 또는 동력 분무기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윤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장은 개화 전 방제와 꽃이 피는 시기인 개화기 방제에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와 약제별 살포 시기를 적기에 알려 개화기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며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지회는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 제6기 세종 백인의 앞바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의 앞바단은 17개 시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며 3세에서 7세의 자녀를 둔 아빠 백인을 선발하여 다양한 멘토링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통해 함께 육아 실천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구성된 세종 백인의 앞바단을 5년째 운영해 왔으며 2024년 활동을 함께할 제6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7세의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구글 폼에서 할 수 있고 4월 9일 백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내 세종 백인의 아빠단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선정된 백인의 아빠단은 5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멘토 아빠들이 제시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25주간 주어지는 온라인 주간 미션 수행과 오프라인 행사 참여 등 온 오프라인 활동 참여도를 평가하여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백인의 아빠단 활동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참여자 3인을 선발하고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금석 본부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는 출산 친화 환경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 부담에 대하여 함께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제6기 세종 백인의 아빠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생애 첫 육아 또는 육아에 관심 있는 초보 아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기본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주말농장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내달 5일, 6일 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주말농장에 심는 작물의 모종 선택부터 수확까지 작물 재배와 관리 등 텃밭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이며 참여 시민에게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텃밭 가꾸기 교재가 제공됩니다. 주말 농장 및 정원형 가족 텃밭은 농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늦서리가 끝나는 오는 20일 개장해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조차연 도시농업팀장은 도시민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25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네이버 페이를 통한 문화누리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403억 원, 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4월 주간카드사 NH농협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NH페이에 이어 민간 응용 프로그램인 네이버페이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로 문화누리카드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응용 프로그램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고 문화누리카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해 결제하면 됩니다. 또한 3월 25일부터는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를 검색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해야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가맹점을 직접 검색할 수 있어 문화누리카드를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